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의 정말 소중한 자산,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감사관의 눈으로 아파트 재무관리의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재정, 과연 괜찮을까?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입주민이든 관리자든 누구나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실 딱 하나예요. 빈틈없는 회계 관리.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의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돈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수전 충당금, 그리고 사고를 막는 시스템인 내부 통제 원칙, 마지막으로 감사가 딱 보면 아는 위험 신호들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투명한 회계의 첫걸음?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 매달 장부와 실제 통장 잔액을 정확하게 맞춰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통장 복사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감사관 입장에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장 사부는 부적절해요.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같은 권장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제29조에 딱 박혀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사실상 모든 회계 보고의 신뢰도가 그냥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매달 딱 몇 분만 투자해서 공식 증명서 떼서 확인하는 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사소한 실수부터 고의적인 횡령 같은 큰일까지 우리 아파트 재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을 그냥 원천 차단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월별 결산이라는 기본기를 다졌으니까요. 아파트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와 직결되는 자산,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처럼 막 쓰는 운용비가 아니에요. 이건 소유자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큰 공사,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따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조건 어떤 예외도 없이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돈이 다른 관리비 통장이랑 막 섞여 있다? 그건 감사관한테 저희 아파트 회계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돈은 편의상 합쳐 쓰기도 하는데 왜 유독 이 돈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 한 곳에 섞여 있으면 급할 때 쌈짓돈처럼 슬쩍 빼서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바로 그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실제 감사에서 걸린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아파트에서는요, 계획에도 없던 승강기홀 타일 공사를 예비비로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슬쩍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돈을 빼서 메꾼 거죠. 전형적인 돌려막기이자 명백한 자금 오용입니다. A 아파트 사례는 좀 더 심각해요. 장기수선 계획에도 없는 지하 분전반 교체, 학원버스 승강장 공사 같은 데에 이 중요한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건 계획은 그냥 무시하고 미래 투자금을 현재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써버린 거죠. 입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냥 쌈짓돈 취급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볼 때 딱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별도 계좌에 잘 있나? 장부랑 통장 잔액이 딱 맞나? 계획대로 썼나? 그리고 혹시 관리비로 내야 할 돈을 여기서 빼쓰진 않았나?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 문제될 일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런 사고가 아예 터지지 않게 막아주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 통제의 원칙입니다. 내부 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업무 분장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돈 만지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장부 쓰는 사람이 전부 다르면 서로 견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고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만약 현금을 관리할 일이 있다면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오면 그 즉시 기록하고 바로 금고에 넣고 하루 업무가 끝나면 무조건 잔액을 확인해서 관리소장님 서명까지 받아두는 거죠. 이 4단계 절차는 단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는 철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관들이 서류 딱 보자마자 여기 문제 있겠는데? 하고 바로 알아채는 그런 대표적인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들만 잘 피하셔도 회계 투명성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부 잔액이 마이너스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있지도 않은 돈을 썼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금고에 현금을 너무 많이 두거나 계좌이체하면 될 걸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록 안 남는 거래를 좋아해요 라는 위험한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거죠. 전부 부실한 관리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절차와 원칙들이 그냥 숫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한 숫자는 곧 신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회계 업무는 결국 입주민들한테 여러분의 자산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회계, 과연 감사를 잘 받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입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건가요? 우리가 입주민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감사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투명한 회계로 신뢰받는 관리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